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그는 홀로 7살 난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쳐서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죽은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는 사람. 그가 아이를 두고 멀리 출장을 가야 했던 날의 일입니다. 그는 기차 시간에 쫓겨 아이의 아침밥도 챙겨 먹이지 못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도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출장지에서도 자주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제법 철든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해서 일을 보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거실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녀석, 아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네. 잠에 취한 아이를 제 방에 눕힌 뒤 안도감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맥이 탁 풀린 그는 잠자리에 누우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위에는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이 이불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녀석이. 그는 화가 나서 아들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다짜고짜 잠든 아들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너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니? 이불은 누가 빨라고 이런 장난을 치냔 말이야. 아내가 떠난 후 아이한테 매를 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건 아빠 저녁밥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컵라면 2개를 끓인 뒤 하나는 먹고 아빠 몫은 식을까봐 이불 밑에 넣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만 할 말을 잃고 울먹이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국물은 죄 쏟아지고 반쯤 남아 퉁퉁 불어터진 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동전 100원. 그녀는 흰옷을 입은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어설픈 티를 벗은 풋내기인데다 돌봐야 될 이들은 하나같이 성한대라고 넘는 나환자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겐 힘겨울 때마다 용기를 주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틈만 나면 이 환자 저 환자 밥을 떠먹이고 손톱이며 머리도 깎아주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을 찾아내 기꺼이 해냈습니다. 늘 잠이 모자라고 밤이 짧았지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녀는 추가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겐 밥을 떠먹여 드리고 머리가 긴 할아버지는 머리도 깎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머리 이쁘게 깎으려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노인들은 이 헌신적인 간호사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유, 복댕이여. 아유,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을 텐데, 아유, 아까워. 무리해서 몸살이 난 적도 있지만 꼭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 때도 없지 않지만 작은 정성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그런 마음은 어느덧 봄날 눈 녹듯 녹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와 그를 불러냈습니다. 왜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필요한 게 있겠거니 하고 따라 나간 그녀의 손에 할머니는 행여 놓칠세라, 흘릴세라 꼭 쥐고 있던 때 끼고 땀에 절은 100원짜리 동전 한 잎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하도 고마워서 주는 거야. 할머니, 이런 건 안 주셔도 괜찮은데. 사양하는 그녀에게 화까지 내가며 한사코 쥐어준 100원짜리 동전 하나. 그것은 그녀가 첫마음을 잃을 때마다 그녀를 잡아주고 세워준 희망의 마스코트이며 영양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등.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아버지의 가슴에 평생 낫지 않을 피멍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빠한테 뺨을 맞았지만 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가뜩이나 집안이 기우는데 등이 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기는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걱정 말 그래. 안 그래도 허리가 쑤셔서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간다. 시집가는 딸 마음 상할까봐 아버지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픈 속을 알면서도 결국 결혼식장에서 큰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도 자식인지라 골방에 틀어박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눈물 얼룩을 지워드리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시집살이에 입덧까지 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나는 동네 어귀에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작은 키에 굽은 등 그리고 걸음걸이가 분명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는 남편이 큼직한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 아래 가게 아줌마가 주던데? 순간 뒤통수 따뜻한 조약돌. 6학년 땐가 몹시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말없이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받던 아이는 늘 그렇게 혼자 굶고 혼자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다가와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은하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 애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나는 좀 얼떨떨했지만 모처럼의 제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수업 끝나고 보자. 그날따라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발가락이 탱탱하게 얼어붙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한참을 가도 그 애는 다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괜히 따라 나섰다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치밀기 시작할 때쯤 그 애가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 저기야 우리 집. 그 애의 손끝에는 바람은커녕 한방눈 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들어 보이는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퀴퀴한 방 안엔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몸이 안 좋아. 어쩌지 대접도 못하고. 내가 마음을 풀고 동생들과 놀아주고 있을 때 품팔이를 다닌다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친구를 다 데려왔네. 그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는 딸의 첫 손님이라며 날 반갑게 대했고 동생들과도 금세 친해져 즐겁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내가 그의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갈게. 또 올 거지? 응.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가려는 나를 잠시 붙잡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간 그의 아버지가 얼마 뒤 무언가를 손에 감싸준 채 나왔습니다. 이거 줄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의 아버지가 장갑 낀 내 손에 꼭 쥐어준 건 그것은 불에 달궈 따뜻해진 돌멩이 2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 2개보다 더 따뜻한 것은 그 다음 내 귀에 들린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은 따뜻할 게다. 잘 가거라. 잘 가. 안녕. 그래. 학교에서 보자.
안녕히 계세요.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돌멩이 난로를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